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청명한 가을 하늘이 좋습니다. 풍칠스님 건강 강좌 24강을 시작하겠는데, 행복한 부부가 되는 비결, 이건 천주교 신부님과 기독교 목사님이 해놓은 것을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가 되는 비결. 완전한 가정은 없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있다. 여수 단비교회 최옥석 목사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만들되 아내가 지켜야 할 36가지 교훈을 정리를 하셨는데, 완전한 가정은 없지만은 그러나 행복한 가정이 있을 수 있는데, 행복한 가정에 위해서는 아내와 남편이 지켜야 할 36가지 가르침이 있다. 1. 아내가 지켜야 할 36훈. 남편은 가정의 왕이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거든 하루빨리 왕위 쟁탈전을 끝내라. 왕에 있어야 왕후가 있다. 알아들으시겠죠? 2. 출퇴근할 때 반드시 키스를 해주라. 매일 출근하는 남편에게 키스를 해준다고 해서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3. 남편이 요구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의 쾌락을 즐겨주라. 4. 남편 앞에서 최대의 섹시함을 보이라. 매력을 지니도록 노력을 하라. 5. 이발소 아가씨보다 더 멋진 안마를 할 줄 아내가 되어라. 6. 원만한 부부생활은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 싹튼다. 인격을 존중하라. 7. 즐거운 대화는 많이 하고 언짢은 이야기를 짧게 끝내라. 우리 한국인의 아직 수준이 좀 성숙하지 못하고 미달된 부분, 대화할 줄을 몰라요. 왜? 배운 바가 없으니까. 가정교육에서, 학교교육에서, 사회교육에서 대화하는 법을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8. 당신 나름대로 특별한 특기를 가져라. 9. 남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아내가 되어라. 지금 우리나라 이 종교계가 아주 병이 들었는데 만세가 기도로 끝난 건 아니요. 기도가 진리의 본질은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는 방법 중에 하나에 들어간 뿐이요. 왜? 더 위대한 진리가 가르침이 얼마든지 있거든. 뭐 일단은 빌어서 나쁜 일은 없거든. 10. 누구에게든지 남편의 험담을 하지 말라. 남편은 자랑만 해도 모자라. 11. 못난 이는 나무 집 행복만 보인다. 당신 가정의 행복의 샘을 팔아. 12. 잘 사는 이웃을 부러워할 것이 없다.
진 복이 다른데 뭘 그걸 부려왜 자기가 잘 살도록 부자가 되도록 노력할지언정. 13. 남편을 성공시키는 천재가 되어라. 바보 온달도 부인 때문에 성공을 했지 않는가? 14. 남편의 잘못에 대하여 관대하게 되라. 이 습관성 잘못은 이건 고쳐야 되는데 애지간한 것은 용서해 주는 거요. 왜 치마폭이 넓어요? 12달 감싸주라고 치마폭이 넓은 거예요. 15. 남편이 피곤할 때 남자의 발을 씻어주어라. 발은 피로회복의 지름길이다. 이런 건 제가 이미 다 건강강좌에서 다 말씀을 했던 내용들인데 이렇게 깨달은 선각자들의 입장에서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16. 여저 지나친 결백성은 병이다. 약간의 비밀은 매력 포인트가 된다. 너무 지저분해도 안 되지만은 남편으로 하여금 자기 기준에 맞춰서 깨끗하게 하라. 발도 제대로 씻지 않는 남편은 문제가 있긴 있지. 요새 뭐 그런 남편은 이제 드물겠죠. 17. 남편에게 애정이 담긴 눈길을 자주 보내라. 남편의 눈길을 뺏기지 말라. 18. 여자는 아름다워야 사랑받는다. 여자가 남자다우면 팔자가 세다. 19. 부정한 수입을 경계하라. 아내의 허용은 남편을 망친다. 특히 우리 공직자들 그 아내 치맛바람에 다 망해. 20. 가정의 분위기를 항상 밝게 만들어라. 여자의 상냥함이 최대의 멋이다. 옛날에 아내를 안해라고 했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집안의 태양이 집안의 해가 아내요. 21. 남편이 물건을 사다 주면 고맙다고 인사를 할 줄 알아라. 비록 값싸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선물을 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콧방이나 끼고 그거 성공하기 어려운 아내예요. 22. 남편이 흥분했을 때 맞서지 말아라. 동시에 화를 내면 끝장이야. 그 뭐 쌈질밖에 더 하겠어요? 23. 남편의 실수에 대한 충고는 아무 때나 하지 마라.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장 큰 지금 문제점, 옳은 말을 절대 안 듣습니다. 옳은 말 하면 외면하고 너나 잘해 이또 그래요. 그래서 경제력이 이르가도 아직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특히 남편의 실수에 대한 충고는 아무 때나 하지 말 것이에요. 24. 남의 남편과 자기의 남편을 비교하여 말하지 말라. 내 남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남의 남편과 비교하면 그 남자하고 살아야지. 그 내가 못 사는 거예요. 25. 남편 앞에서 친정 오빠나 아버지 자랑하지 마라. 왜? 쪽팔리거든. 26. 남편보다 더욱 시댁을 유해해 줘라. 27. 남편이 밤늦게 들어오면 불을 켜고 기다려라. 28. 남편의 의복에 때가 묻은 것은 아내의 책임이란다. 29. 남편을 즐겁게 할 일을 항상 생각해 보아라. 30. 남편의 좋은 점을 자주 여러 번 칭찬해 주어라. 남편에게 용기를 붙돋아 준다. 30일 부지런하라. 일찍 일어나라. 근면은 여자의 미덕이다. 32. 남편의 시중은 아내인 당신이 직접 해라.
그렇다고 해서 싸가지 없는 남편이 말이야, 발이 뻗고 자빠져 있으면서 말이지, 커피 타와, 잿더리 가져와. 요새는 이제 그런 남편이 없을 겁니다만은, 있다면은 당장에 떼도 고쳐. 여러 남편 그거 자격 미달하게 만들지 말고. 33. 남편이 남에게 자랑스럽게 보일 만한 어떤 그러한 물건을 사주어라. 34. 음식 준비에 정성을 기울이고 남편 건강에 최대 신경을 쓸 것이다. 35. 가정이 어려울 때 짜증만 내지 말고 도리어 오진 아내가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라. 36. 남편이 손님을 데리고 왔을 때는 위신을 세워주어라. 여기에 아내가 성공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아내가 지켜야 할 36훈. 그러면 당연히 남편이 지켜야 할 36훈이 또 있어야 되겠지.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루에 한 가지 생각해 보아라. 이게 쉬운 일 아니죠. 이 꽃을 찾아다니는 나비가 되지 말라. 계속 추구하는 남자는 패가 망신한다. 3. 아내의 실수는 단둘이 있을 때 충고를 하되 침실에서는 절대 하지 말라. 4. 아내의 인격을 존중해 주어라. 더욱이 자녀 앞에서는. 제가 말씀했잖아요. 너라고 부르는 쌍놈의 남편. 그 남편 자격이 없는 놈이야. 나 아내를 다른 사람 앞에서 옆했네, 밥쟁이 등으로 부르지 말라. 자기 아내가 식모 아니거든. 근데 핫바리들은 그렇게 하거든. 거기서 무슨 어깨치기 올려봤자 저 대주는 소리야. 6. 아내의 등급은 남편이 만들어. 자기 아내를 겨우 마누라. 이 마누라는 참 고귀한 말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비칭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들어서 그래요, 국민들이. 이 마누라에 대한 어원풀이를 하면은 어마어마한 뜻인데 할 수가 없고, 옆했네, 그 쓰는 말이 아니야. 또 사모님이래요. 사모님은 남의 여자에게 쓰는 말이지 자기 아내한테 쓰는 게 아니야. 부인, 그것도 자기 아내한테 쓰는 게 아니야. 여보, 당신, 이런 말을 쓰는 거지. 말 배운 일이 없으니까 핫바리들밖에 안 되는 거야. 7. 당신의 아내를 세계 최고 미녀로 만들어라. 그러면은 당신은 미녀와 살 것이다. 8.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농담이나 행동은 삼가하라. 그 아내를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칭찬해 주어라. 칭찬하는 방법이 잘못하면 또 어투가 잘못되면은 이상하게 들려요. 그 연습 좀 해야 돼요. 진실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10. 아내의 등을 토닥거리며 수고했다고 귀한 말을 자주 해주어라. 11. 아내에게 해주길 바라지 말고 스스로 먼저 해보라. 12. 아내에게 즐겁고 보람있는 이야기를 해주어라. 아내와 남편은 서로 성공을 시키고 정보를 주는 거예요. 13. 아내의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을 보도록 노력을 해라. 아내가 12가지 잘못이 있어도 한 가지 자랑했으면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12가지 잘못한 거 초점 맞추면 못 사는 거예요. 14. 건강한 남편이 되어라. 건강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 이 한국 남편들 말이요, 건강하다고 하는 거라면 그냥 먹을까 안 먹을까 막 먹는 거,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15. 술, 담배를 줄이고
그 돈으로 가정의 행복에 사용을 해라. 16. 아내가 뚱부가 되거나 야유인 것은 남편의 책임이다. 17. 아내에게 폭력을 쓰지 말라. 18. 바깥 일을 집으로 끌어들이지 말라. 집은 당신의 성역이고 당신 가족의 성역이야. 어느 누구도 외부인이 제3자가 끼어들어서 안 되는 거야. 19.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다. 아내를 깊이 진정 어리게 사랑을 해라. 20. 아내가 기다린다. 늦을 것 같으면 사전에 연락을 해주고 늦는 시간을 자주 만들면 안 됩니다. 21. 절대 비교하지 말라. 못난이는 일생을 비교하다가 불행한 일생을 마친다. 22. 신앙생활을 하라. 신앙생활은 행복의 지름길이다. 어떤 신앙도 좋습니다. 꼭 오직 그건 병든 신앙이야. 어떤 음식에 꼭 지 입맛에만 맞아? 선진국에는 그런 거 없어. 제가 필라델피아 원각사 주재를 하고 뉴욕 불국사 주재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이제 일요일 날은 뭐 법회를 똑같이 다 하니까 하되 어떻게 한다? 어머니가 나이 많은 어머니가 운전도 모르지, 영어도 서툴지, 길도 모르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어머님 절에다가 모셔드리고 1시 전에 끝나니까 같이 공양하고 같이 천수경 외우고 연불하고 그리고 어머니 모시고 자기 다니는 교회를 가. 그럼 그 어머니는 그 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 설교도 듣고 그리고 모시고 와. 아직 한국 수준 멀었어요.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해요. 에? (23)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은 아내의 것이요. 당신이 갖고 있는 것 아시겠지 뭔지? 하나밖에 없잖아. 아내한테 있는 것은 당신의 것이야. 아무 곳에나 엉뚱하게 사용하지 마라.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야. 24. 성교는 일생 동안 4000번이면 끝난대요. 목사님이 세어봤는지 살아봤는지 나도 이거 몰랐는데 목사님한테 내가 이 글 보고 알았네. 100년을 기준한지 50년 기준한지 아무튼 보편적으로 4000번이면 끝난답니다. 건강을 위해 절제하라. 25. 여자는 모든 면에 연약하므로 난폭하게 다루지 말라. 여자는 사랑과 분위기에 약하므로 사랑과 분위기를 적절히 사용하라. 26. 아내의 개성과 위치를 존중해주고 키워주도록 해라. 27. 가정에서 난폭한 독재자가 되지 마라. 난폭한 독재자가 되지 마라. 말로가 불쌍해. 28. 아내가 없을 경우를 생각해보라. 앞이 캄캄하지. 29. 아내를 위하여 당신의 일생을 바쳤다고 해서 아무도 당신을 비웃지 않을 것이다. 30. 날마다 마치 최후 순간에 찾아온 것처럼 생각을 해라. 그리고 따뜻한 키스를 자주 해주어라. 가끔 안아주어라. 하루에 한 번, 3번씩 안아줘야지. 30일 외식이나 등산을 1년에 몇 번이라도 계획해보아라. 32. 결혼기념일과 아내의 생일을 잊지 말라. 33. 가정경제는 아내에게 맡겨 보람을 갖게 하라. 34. 대화의 시간을 가져라. 대화가 없으니 노사풍규가 일어난다. 35. 완전주의를 버려라. 지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면서 완전한 아내를 바라면 되나? 이거 욕심이지. 36. 지나치게 예리하게 살지 말고
따뜻한 남편이 되어라. 꼬치꼬치 따지고 그 남자 그 졸장부 그 하인들이 아래 것들이 하는 거야. 아내한테는 대범 하느시 좋아. 부부는 각자 문항을 매일 읽도록 노력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나요? 요 부부 10계명에 있는데 세계일보 이상은의 사는 이야기에서 발출할 정리를 한 건데 1.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보라. 누구나 약점이 있으면 그 뒤에는 장점도 있다. 그 장점을 찾아보라. 그러면 자부심과 긍지가 생기고 의욕과 사랑이 충만해진다. 2. 그 말을 열심히 들어주어라. 누구나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때 신바람이 난다. 그의 말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들어라.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될 것이다. 어째서 남자가 이렇게 둥근 원이 아니고 타원형입니까? 부부가 일신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줄을 쓰면서 내가 터득을 했거든. 타원형으로도 있어요. 부부만이 둘이 끌어내면 원형이 되는 거예요. 반쪽 반쪽이야. 50대 50이야. 고요한 50%는 그 어떤 남편도 아내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할 수가 없는 거야. 30.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라.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감정은 혼자 소화시키기에는 너무 벅차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4.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어라. 내가 맞추는 거고 서로 맞추는 거지 맞춰주기를 바라는 건 욕심이야. 상대방과 잘 맞지 않는 원인을 상대방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라고 하기 전에 나를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것이다. 5. 끝까지 믿어주어라. 상대방에 대한 불신은 행복한 가정을 파괴시킨다. 상대방이 믿업지 않는 행동을 했다 해도 일단은 끝까지 믿어주어라. 믿음이 자라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가게 된다. 부처님 말씀 화엄경에서는 확실한 믿음은 바로 성불한다 되어 있어. 6. 싸움은 속전속결로 하라. 어느 집이나 부부싸움 없는 집안은 없다. 그렇다면 빨리 시작하여 빨리 끝내는 것이 100번 좋다. 오래 끌다 보면 서로 기진맥진하게 되기 때문이다. 8. 그 과거를 들추지 말라. 그와 내가 살고 있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불과하다. 그 과거에 신경을 쓰지 말라. 지금 한국이 지금 야당 말이에요. 완전히 이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야당뿐만 아니고 설사 어떤 분의 아내가 속된 말로 저 청량인가 어디 뭘 했다고 하자. 어쨌다고. 그런데 거지가 여자가 왕자 눈에 들어가지고 왕이 돼서 어쨌다고. 그 왕자가 거지하고 사는 거요? 과거는 현재의 무덤이야. 그 시기 질투로 말이야. 왜 그 지랄 발광들을 해? 어쨌다고. 네 아내나 잘 거슬려. 어줍잖게 말이야. 결혼하고 난 뒤에 잘못한다면 그건 그 아는 남편이 할 일이지. 지가 왜 거기에 가미를 해? 지가 판사요 검사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말이야. 남의 과거 들쩍거려봐야
지 군약이 구린낸 놈들이야. 더군다나 과거에 어쨌다고 아내가 잘못이었으면 그런데 그걸 잘못을 다 감당하고 해서 결혼했으면은 과거는 현재 무덤이지 어떻게 하라고. 핫바리들은 남 형제를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절집에서는 절집안의 잘못을 일주문밖에 내보내면은 걸망지고 같이 내쫓아야 돼. 그의 가족을 비난하지 말라. 그의 가장 소중한 중요한 사람은 그를 낳아줘 길러준 그분들이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은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그 못된 부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할 때 되면은 상처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아문 상처를 자꾸 휘입하면은 그 상처 아물지 않는 거예요. 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끊임없이 공부해라. 자신의 수준이 높아지면은 높아진 눈으로 보니까 인생을 밝게 조명을 하게 된다. 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글, 좋은 얘기는 눈을 돌려야 한다. 지금 그 MBC 한 나라의 국가 원수를 저렇게 찢어발견 저것들은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자격을 상실한 놈들이에요. 그건 용납하면 안 돼요. 대가를 쳐야 되는 거예요. 온갖 모략 중상으로 다 뭐 아시겠지. 근데 의외로 많아. 그 동조 세력이 너무 많아. 좌빨들이 너무 많아. 이 나라 안 돼. 그러나 이 나라는 분명코 공산주의 되지 않아. 이건 내가 예언이요. 내 스승 중에 한 분이 타너스한테 예언을 했어. 네. 왜? 우리 조상님들이 만년의 우리 조상들이 닦아놓은 덕이 있어. 마지막 발악이야. 그 이상 표현할 것도 없고. 그 노고를 인정해 주어라. 상대방은 나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해보자. 내가 감사할 때 감사할 일들이 나타나는 법이야. 아름다운 이 가르침들이 많이 있는데 고부간에 지킬 사랑의 10계명이 있는데 마테오 신부님이 만드신 거예요. 고부간에 며느리 시어머니 간에 지킬 10계명이 있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하여 1. 시어머니에 대하여 공손할 것. 설사 저보다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다고 할지라도 공손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잘났다고 하는 것들, 무슨 대학 나왔다고 무슨 뭘 어쩌다고 하는 것들, 못 사는 이유, 이혼 당하는 이유가 시가 금방 늦었어. 저도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될 여자 아니야? 이 시어머니의 말씀과 행동을 존중해 줄 것, 그 유난히 잔소리하고 그 아주 인격이 없는 시어머니도 있지. 그러나 며느리로서는 할 것을 하라 이 말이야. 3. 시어머니 앞에서 게으르거나 낭비하지 말라. 4.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의 흉을 보거나 투정 부르지 말라. 남편과 아내의 이부자리에 속에서 해야 돼. 침대 속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그건 시어머니나 누가 알면 안 되는 거야. 부끄럽지 않나? 아무에게도 시댁에 대한 흉을 보지 말라. 시댁
흉보는 며느리 쳐놓고 행복할 수 없어? 그 다음에 그 6번인가? 1, 2, 3, 4, 5, 6. 시어머니와 정다운 환경을 자주 만들어라. 7. 시어머니와 의좋게 지내도록 노력을 해라. 8. 생활에 지장이 되도록까지 교회나 사회활동을 삼가하라. 요 그래도 요 마태오 신부님이 좀 그 마음이 열린 분이야. 교회나 사회활동에 생활에 지장이 되도록까지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차라리 신부가 되든지 수녀가 되든지 비구니가 되든지 해야지. 9. 시부모의 생신 어버이의 날을 뜻있게 기념해 드려라. 10.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여겨서 존경으로 사랑으로 대할 것이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하여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닌가 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하여 이렇게 해라. 미워하거나 구박하지 마라. 설사 돈이 없는 가난한 집 며느리를 얻었다고 치자. 지가 좀 있다고 그 나대지 마라. 미워하거나 구박하지 마라. 2. 자꾸 꾸지람을 하거나 며느리 흉을 보지 마라. 이거 참 어려워요. 요새 젊은 세대에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며느리 얻기 어렵습니다. 3. 며느리의 사생활을 존중해서 지나친 간섭을 말고 아들에게 고자질하지 마라. 그 시어머니 자격이 없는 거요. 아들은 결혼한 순간에 그건 아내요 남편이지 그건 아니요. 순번이 2번이요. 근데 그냥 뭐 말하라도 알지. 그 아주 그 시어머니 그 못된 시어머니들 그 당장 때도 고쳐. 4. 딸 앞에서 며느리 유신과 체면을 세워줘라. 그 딸은 더 사랑하고 며느리는 그 화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요. 손자 교육을 며느리에게 이름을 해라. 얘야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잘못 알리켜 뭐해. 그래서 손자 교육 간섭하지 말아요. 웬만하면은 크게 잘못되지 않는 한. 6. 며느리가 고마움을 느끼도록 처신을 해줘라. 그저 칭찬하고 딸처럼 여기고. 8. 젊은 세대를 이해하도록 꾸준히 독서를 해라. 참 이거 너무너무 진명여고를 나오셨고 박정희 대통령 때에 한국은행 총재를 하셨어요. 민병도 총재님. 그 어머님이 맹도강울이라는 노부살님인데 저 육상궁 옆에서 청와대 입구에서 사셨어. 의학 박사가 5이 나온 집안이야. 92세가 되셨는데 제가 조계종 조계사 행정을 볼 때에 저 선하군하고 그 불사를 많이 해주셔서 그 육상궁의 어머님 맹도강을 보살님 댁을 가면은 92세신데 팬티를 자기가 빠시어. 친모가 있고 청소부가 있고 3분이나 있어 가정부가. 그래서 노보살님 그 세탁기에다 넣으면 되지요. 왜 그걸 손수 빠서요. 아이고 스님 내가 손이라도 좀 움직여야 좀 건강도 하고요. 그 내가 입었던 거 그거 세탁기인들 좋겠습니까? 그런 위대한 어머니니까 그렇게 훌륭한 의학 박사 5을 배출했다니까 손주까지. 근데 92세인데 한국문학 전집을 보고 계세요. 돋보기를 쓰시고. 그게 왜 읽으세요?
내가 저 지명여고 때 다닐 때 한국문학 전집을 봤는데 지금 보니까 또 새로워져요. 92세 때 제가 저 거기도 삼각산 문수사 초대 주지를 했어. 조계종 초대 주지. 내가 그 시소선님께 참 감사를 드리는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청화를 해서 내가 초대 주지를 했어. 92세 때에 어머님을 모시고 걸어서 3시간 만에 삼각산 문수사까지 기도를 갔다 온 그런 인연이 있으시야. 92세 때에 독서를 한국문학 전집을 읽으시오. 이야, 훌륭하죠? 7. 며느리 생일을 챙겨주고 칭찬을 자주 해라. 달력에다 딱 표시를 해. 며느리 생일날, 며느리 자식 결혼식날, 손주 이런 거 딱 해. 9. 살림살이에 며느리와 협조를 해라. 그 잔소리 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아요. 10. 딸처럼 사랑을 해주어라. 1990년 1월 9일 동아일보에서 발표를 한 것이다. 늙지 않는 비결. 홍콩의 문화보라는 신문에 노화방지 10계명이 실려 있는데 세계일보 이상현의 사는 이야기 220의 내용을 전제해서 제가 다시 또 인용한 거예요. 왜? 목사님이든 신부님이든 뭐 누구든 옳은 말을 했으면 그걸 활용하는 거야. 다 내가 24강까지 할 때에 건강강좌에 다 했던 내용들이요. 그러나 다른 종교의 성직자도 여수 담배교회 그 목사님이랄지 오래됐으니까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마테오 신부님이 어느 성당의 신부님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아마 외국인 신부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홍콩의 문화부라는 그 노화 방제 10계명이 있는데 이거 홍콩 시민들이 다 이걸 다 이대로 거의 해요. 선진국이 다 이렇게 해요. 일본도 이렇게 해요. 1. 위생적인 생활과 식생활에 주의하라. 음식은 시간 맞춰 적당히 먹고 폭은 폭식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뭐 다 했던 이야기야. 2. 적절한 운동을 해라. 걷기처럼 좋은 운동도 없다. 매일매일 적당히 걷도록 하고 과격한 운동은 피해야 한다. 3. 고립된 생활을 하지 말라. 의로움이 병을 만든다. 친구, 친척 등과 자주 만나되 생활 공간을 실내에 국한시키면 안 된다. 개미가 쳇바퀴 돌아봤자 그 밖에 못하거든. 활동 영역을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도 좋은 점이 많아요.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좋아요. 4. 남의 말을 열심히 들어주어라.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하지 말라. 자기 이야기만 하면은 노망의 시초야. 열심히 들어주면 맞장구도 쳐주어라. 아부와는 다른 겁니다. 5. 인간관계 폭을 넓혀라.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지만 맞는 사람과 원만하게 지내도록 노력을 해라. 6. 상대방의 개성을 존중해라. 자녀가 배우자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고 충돌이 생긴다. 상대방을 인정해 주어라. 이런 건 인간 성숙에서 제가 말씀했던 것들이에요. 7. 체육 오락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활력 있는 삶을 만든다. 가만히 있으면 낙후되므로 열심히 참여해라. 8. 취미생활에 심취해라.
독서, 음악 감상, 사진 촬영, 여행, 분재 등 대자연과 하나가 되어 삶을 즐겨라. 9. 자신의 외모에 항상 신경을 써라. 의상이나 두발 상태에 신경을 쓰고 갖고 나가는 태도를 보여주라. 10.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삶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참다운 자기 자신을 찾아보는 태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기를 반성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그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천당 극락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지금도 여기 안국동 롯데에서 내려가지고 오는데 아이 스님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저 지랄 발광들을 해. 그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해서 오늘 바로 빨리 천당 가시라고 그러고 하고 말았어. 아이고 전화 잘하지. 그 보면은 벌써 이 눈동자가 갔어. 정상적이 아니여. 우리 주변에 무병장수하는 분들을 보면은 거의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누구나 이 방법을 자기 것으로 한다면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알면서도 폭음폭시, 과요, 과세, 과로 등으로 자기 삶을 깔아먹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자신의 삶에 대해 자신감과 여유를 되찾아보자. 홍콩 문화일보라는 신문의 노화방지 10개명을 이상은 선생님이 기준해서 제가 다시 재인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24강까지 오늘까지 건강 강의를 강좌를 해주셨는데 1차적으로 100강까지 하려고 했는데 너무 지루하니까 오늘 마치고 10월달 첫째 화요일날부터는 풍칠스님 대학 강해 학문적으로 정확한 해석을 할 것입니다. 인류 유사 이래 모든 정치, 경제, 종교, 사상주의 이념을 회통해서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배워야 할 가르침입니다. 기존에 대학 세계적으로 있는 그런 내용 그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야. 특히 학자들 내 대학 강의를 잘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한 소식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부디부디 건강 강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존경합니다.